저는 그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여자 포교의 집, 여자 포교의 집은 다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감사합니다. 2기, 3기, 4기 이렇게 각 3개월씩 해서 9개월을 여자 포교의 집 생활을 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 여자 포교의 집 활동을 통해서 제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47살 되던 해,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49살이거든요. 2021년 6월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하다가 2022년 2월 1일자로 경남교육강습소에 입소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으뜸 하루를 맞게 됩니다. 질병의 근본은 마음속에서라는 천리교의 교리는 인간의 몸을 부분으로 보고 증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서양의학을 불신하던 저에게 구원의 생명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습을 수료하고 포교의 집으로 입소하는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육성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저를 료생으로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위중한 환자를 받아들이기로 무겁게 결정한 선생님들은 포교의 집 생활 내내 아주 뜨거운 정성으로 제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물차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2기 포교의 집 활동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난 2022년 7월 중순, 청장님으로부터 첫 수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 수훈을 받게 되다니 이제 살았다. 이런 그 기대와 달리 청장님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터전을 다녀오세요 였습니다. 터전 귀참은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이 꽁꽁 그 문을 걸어 잠궈서 언제 길이 열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정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의논해 주세요. 신님께 의지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질병을 극복해 보려고 여기 전도청까지 왔는데 이런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다니 저도 어머니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장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상급에 다시 여쭤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발 나아가지도 또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꼼짝없는 상황에서 저 자신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저는 무서웠던 것입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내 의식이 혼미한 동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두려움의 밑바닥엔 몸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저없이 자연치유를 선택했고 질병의 근본은 마음속에서 라는 교리로 안전하게 포장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님께서는 이런 저를 꿰뚫어 보시고 네 몸은 내 것이니 내놓을 수 있겠느냐 물어오셨습니다. 신에 의탁하는 듯 하면서 신을 이용했고 당연히 순직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저 자신을 믿고 살아왔기에 암에 걸려서도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저는 그런 저를 신님은 마침내 수술대 위에 눕히셨습니다. 이렇게 대물차물을 몸으로 배운 저는 수술 뒤에 깨어나서 어머니에게 신학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말도 못하는데 엄마 신학가 불러줘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팔수를 함께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극빈에 빠지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걸까요? 복부 전이로 인해서 암을 제거하지 못한 채 위장 우회술만 받았기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한부를 선고받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성원 선생님들은 매일 병원으로 찾아와서 수훈을 내려주셨고 고맙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순직하고자 한 제 마음을 신님이 받아주셨는지 수술을 하고 나서 2주가 되지 않았는데 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그런 신기한 수호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 정상적인 식사, 아기 위랑 똑같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유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저는 2주 만에 예전 먹던 것처럼 그렇게 먹었습니다. 신기한 수호는 또 일어났습니다. 10월에 터전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직후라서 휠체어를 타고 터전에 들어갔지만 3박 4일의 기적과 같은 여정 동안 제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또 박수를 감사합니다. 동행한 육성원 선생님들은 제게 기운을 주려고 정말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호텔 같은 근사한 숙소에 이게 시키시마즈메쇼? 근데 그 호텔 같은 방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 가봐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곳은 없다고. 예, 그런 근사한 숙소에 끊임없이 제공되는 과일이 계속 왔어요. 교수님 전에 올렸던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와요. 그리고 신전 맨 앞자리에서 신학근행을 올렸습니다. 올린 신학근행. 그래서 이렇게 손짓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달 쓰고 이런 거를 제가 다 보게 됩니다. 대교회장님의 수훈, 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인 그 일본에서 현지 교회장인 오자키상이라는 분과의 인연, 또 첫 번째 별석, 일정 내내 맑디 맑은 터전의 하늘. 터전의 하늘. 다들 생각나시지? 수정씨, 터전에 와본 소감이 어때요? 어느 육성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무척 아름답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조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9개월 전에 제가 경남교회 강습소에서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한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눈만 감고 있는, 잠든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제 눈앞에 막 뭉게구름하고 막 천국 같은 그림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았어요. 잠들고 싶지도 않았고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3번. 낳는다, 낳는다, 낳는다. 그때는 교리를 하나도 몰라서 그냥 아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지금 터전이 9개월 뒤에 터전에 와가지고 제가 터전의 하늘을 보고 이 뭔가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때 봤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3박 4일 동안 그렇게 맑았어요. 계속. 흐려지는 것도 없이. 엄청난 교조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터전 귀참을 통해서 존명하신 교조님을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저만치 사라지고 저의 신앙이 좀 더 튼튼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맨날 교조님을 찾았어요. 응답을 받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터전을 다녀온 다음 날 이제 저희 일정대로 포교를 나갔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부원동까지 다녀오는 거였는데, 사실 터전을 다녀온 다음 날이라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피곤한 그런 이제 몸 상태였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갔는데, 세상에 제가 다리 아플까봐 교조님께서 이렇게 옥수수집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게 됐어요. 사장님이 앉으세요 해가지고 앉아 있게 됐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미안할까봐 또 그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어느새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끔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벌 바지가 뜯어졌어요. 제가 포교의 집에 그 바지 한 벌로 이제 이렇게 계속,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눈치 못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바지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니까 교조님 새 바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그 한번 찾아간 그 옥수선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중앙시장 거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조님 길 좀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딱 한 번 도니까 옥수수 집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노방 강연을 저희 이제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 육성원 선생님들이 시키시거든요. 떨리잖아요. 사람들 다 보면 노방 강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게요? 교조님 이렇게 불렀어요. 술술 나오는 거예요, 노방 강연이. 저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가는데 교조님. 한 번은 저희 집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집이 진해입니다. 버스를 4번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그런데
정말 버스가, 교조님 해도 당연히 교조님 저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버스가 1분도 안 기다리고 오고 해가지고 4번을 갈아탔는데도 원래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을 단축해서 집에 도착한 거예요. 와. 아, 이거 버스도 사람도 없어. 전세 낸 것처럼. 아. 저는 자기 전에 있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도 교수님 재워주세요 그래요. 어제도 그랬어요. 교수님 재워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잠이 푹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또 눈을 탁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딱 5시 20분에 눈을 탁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알람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이씨, 니 교조님이 열로 바쁘신 분인데 니 깨워주. 그렇게 교조님이 무슨 진이도 아니고 알람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교조님을 불러쌌냐고. 존명의 교조님과 너무나 친하게, 너무나 가깝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포교의 집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식구들에게 대접을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선배 선생님들께서는 참 정말 너무 당연하게 하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또 사회생활 하느라 또 사실 제 마음속에 남녀가 평등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저 밥상 차리는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못했었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이 길에서 여자의 역할, 즉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랬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따뜻한 밥상을 한번 우리 딸에게 차려주고 싶다. 간절하게 소망을 하니까 신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인 제 딸이 전도청으로 주말을 지내러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해 먹였습니다. 항암 후유증으로 몸이 성치 않았지만 넙죽 잘 받아먹는 아이를 보면서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따뜻한 기운에 오히려 제 영혼이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끈뜨끈한 미역국으로 아침을 차려 먹이고 포교를 하러 나가는 저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따라가도 돼? 엄마가 하는 거면 나도 같이 하고 싶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따뜻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터전 귀참 때 저와 처지가 같은 오작기상을 만나서 그에게 수은을 받았고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별석을 받으며 그를 만나서 수훈을 받고 그렇게 9달 뒤가 되어서 제가 만석이 되어 수훈의 리를 받으면 제가 다시 그 오작기상에게, 오작기의 교회장이죠. 회장님에게 첫 번째 수훈을 전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너무 느립니다. 서두르세요. 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 계획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1월, 2월에 각각 별석을 이제 3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몸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가 왔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갑자기 몰려드는 두려움에
교조전 앞으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교조님, 이 복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조님께서 그 태중의 아기의 모습, 왜 이렇게 아기가 태중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양수란 말인가? 마음속의 두려움이 서서히 거쳤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3월 터전 귀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3월 25일 수훈의리를 받아 교조님의 용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3월 25일이 태어난 날입니다. 진주님으로부터 리를 받는 순간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터전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진해로. 마중 나온 남편이 제 부푼 배를, 그러니까 계속 복수가 차 있었던 거예요. 2월 1일부터 복수가 차기 시작했으니까 3월 25일에도 복수가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일정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남편이 2주 전에 저를 봤을 때는 못 알아차리고 있다가 그날따라 배가 부푼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바로 병원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니던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전화를 하니까 담당 의가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갔어요. 사흘 동안 제 배가 급속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별로 통증이 없었거든요. 신기하게도 통증이 없었어요. 먹는 것도 잘 먹고 다 아무런 문제는 없었는데 단지 이제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흘 동안 급속도로 그 풍선 바람 넣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장모님 좀 와주세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비로소 신님이 제 배에 복수를 차게 하신 의도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머니를 남편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처음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두 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비롯한 병원 치료에 적극적이었고 어머니는 오직 신앙에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복수가 차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복수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두 분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상급교회에 상주하시며 실천을 하고 계셨습니다. 3년을 작정한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급한 상황이 되자 저희 집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와 대물참을 인연 자각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위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신님이 바라는 것이라는데 마음을 모았고 우리는 항암 치료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위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올 초 저와 함께 포교의 집 료생으로 계실 때만 해도 딸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죽었지,
사위를 미워하는 마음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버티시던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저를 위해서 해내고자 애쓰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숭고한 사랑에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네네. 네. 네. 어머니가 그 사위를 그래. 어머니, 사위를 그 왜 미워하셨어요? 어머니, 저 계시고, 지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님께서, 예? 신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시간이, 네.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제 말씀을 다 드리고 저희 어머니를 좀 따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궁금하신 분만 남아주십시오. 네. 마음의 자유를 주셨지만 참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실천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매일 포교의 정신으로 사위와 통하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어머니가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님이 받아주신 덕분인지 처음 항암 치료 때와 달리 이번에는 후유증이 한결 덜합니다. 그래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이번 항암제는 당신한테 보약인가? 머리털이 안 빠지는 것도 신기하고 밥을 잘 먹는 것도 신기하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신기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머니와 저는 서로 마주보면서 싱긋이 웃습니다. 포교가 참 즐겁습니다. 강습을 받으면서 으뜸 하루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경어를 쓰는 것, 그리고 시어머님께 다달이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고 뿌리에 거름을 다하기 위해서 작정한 일이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님께서 저를 3월로 포교집 수료를 시키시고 집으로 보내신 데는 남편과 더 잘 맞추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리라 짐작하기에 저는 항암 치료를 원하는 남편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물론 그 어떤 남편의 말에도 이해하며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경남 교구로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아침 근행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참 난감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근행을 가지 않은 저를 발견한 남편이 갑자기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15년을 살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얼마 전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다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남편으로부터 승은을 입는 것입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부끄러운데. 남편을 자꾸 웃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포교는 참 즐겁습니다. 포교의 즐거움 3도 있는데 넘어가고 마무리 1일생에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어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자꾸 웃음이 납니다. 병원에서 정해준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는 그런 말기암 환자잖아요. 그런 제가 웃고 있다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별것 아닌 말에도 웃음을 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교조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사무치게 소중합니다. 신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저에게 저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은혜 보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 길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들숨의 어버이신님, 날숨의 교조님, 숨 쉴 때마다 신님, 교조님을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 티끌을 살핍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잠시 조금 시간을 부여받아 가지고 한국 포교의 집에 대해서 잠시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포교의 집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예, 잠시 전에 김수정 씨 가마 잘 들으셨죠? 참 감동적인 가마였습니다. 잠시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김수정 씨는 진해에서 국어 선생님을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다가 말기암이라는 참 인생의 거대한 마디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천리교 입신하셔서 작년 7월 1일에 한국 포교의 집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입소하셔가지고 원래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9개월 동안 전도 포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몸에는 암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은 지금 현재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밝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용솟음 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상은 건강하게 아직 완전한 신님의 수호를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마음이 밝고 즐겁게 바뀌어진 모습이 정말 진정으로 교조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진정한 구제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포교의 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5년도에 한국 포교의 집이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원래 현재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년 동안 총 20여 명의 수료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전도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의진 과장님, 홍대진 과장님, 저기 뒤에서 또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성 선생님, 또 김성현 군, 전부 포교의 집에서 1년간 수료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듯 포교의 집을 수료해가지고 또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도 또 열심히 또 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한국 포교의 집이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까지 입소생이 없습니다. 남자. 그리고 또 포교의 집에서는 작년부터 아까 전에는 여자 포교의 집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정식으로 아직 여자 포교의 집이라고 발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임시적으로 우선 여자 수련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는 1년 과정입니다. 남자는 1년 과정이고 여자료생들은 3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전도 포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뜻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좀 쑥스럽고 전도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포교의 집에 입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교의 집에는 현재 육성원 분들이 19분이 계십니다. 19분이 계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우선 전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매일 남자 료생 같은 경우에는 4월 1년 동안 뭐 거의 기본이 매일입니다. 매일 전도 구제에 나가게 됩니다. 또 육성원들과 같이 함께 전도도 나가고 뭐 전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뭐 삶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마디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상담도 하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신앙심을 북돋아주고 또 같이 걸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포교의 집에 많은 관심을 좀 보내주시고 뜻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포교의 집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가셔가지고도 각 교회나 자기 교구에 가시면 한국 포교의 집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시거나 이래 여러 가지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널리 홍보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지만 한국 포교의 집에 대한 소개를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